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수도권 면적 12%의 인구 절반이 몰려있고 지방 시군구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인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내걸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20조 원 통합 인센티브안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통합특별법안을 내놨습니다. 재정과 권한은 얼마나 내려오는지,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담겼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무엇인지, 오늘 발의된 법안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강승규입니다. 정원희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 정원입니다. 김재섭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각 당의 구상이 아니라 법안 조항에 실제로 담긴 내용을 비교해 볼 단계입니다. 의원님, 오늘 발의한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예, 특별법 명칭은 일단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되어 있고요. 예. 조문은 당초에 우리가 253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최근 논의 과정에서 326개 조항으로 됐고요. 특례 조항이 처음에는 229개였다가 288개로 한 59개 정도가 더 늘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의 특례 조항이 257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가 특례를 국민의힘에서 낸 조항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더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안들은 이제 다음 주면 행정안전, 제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네. 회부가 돼서 다음 주에 논의가 될 거고요. 저희 목표가 원래 1차 목표가 설 전 통과였는데 예. 설 전에 통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26일 본회의 정도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큰 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난번 그 16일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4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요. 예. 첫째는 이제 재정 지원 연 5조 원, 4년 동안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지원을 한다. 네 번째가 충남대전 특별시가 되면 서울특별시와 맞먹는 위상을 갖는다. 그래서 부단체장이 처관급으로 격상한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 그리고 재정력 확보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이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돼서 이 부분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 함께 이제 광주 전남도 네. 이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발의되기 전에 이 광주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00개 정도의 특례를 네. 막 담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심적으로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문체부하고 농림부까지 네.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거는 드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 충남이 법안을 만들고 근데 대전 충남의 법안은 정부 안과 계속 논의를 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남은 광주 전남 자체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을 담았는데요. 무리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당의 통합 입법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입법 지원단에서 한번 걸러서 오늘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깐 띄워드렸던 그 그래픽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 우리가 네. 담고 싶은 특례들을 담았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명칭하고 주청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저희 정리가 다 됐잖아요.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일단 주시죠.
민주당이 낸 법안에는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풀 명칭은 그렇고요.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청사도 좀 알아볼까요? 주청사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내포에 충남도청과 대전의 대전시청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쓰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주소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통합시장이 선출한 후에 결정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강순규 의원님 같은 경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합의 목적인 핵심이 빠지고 아주 특례 조항의 숫자 등을 늘려서 주민들이 선거용으로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민주당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충남 대전의 통합을 주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아닌 지방의 분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권의 가장 핵심은 또 재정이고요.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고 그 지방 재원은 분명히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어내서 실질적으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진다는 게 국민의힘의 그 통합법원의 핵심입니다. 또 재원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이 분권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이 가장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주 맞춤형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개발 권한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기업이 필요한 그런 면적 필요할 때 개발 지역을 중앙에서 할 때는 그게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또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 지금 현재 6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재원이 내려와도 예비 타당성 조사한다는 명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재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년 동안 예타를 면제한다든 이렇게 실질적인 권한 지방 이양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통합의 핵심 내용들이 다 빠지고 교부세를 신설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28조 원의 정부 예산이 올해인데 충남 대전 특별에 5조 원을 또 교부세로 지원하고 대구 경북에 5조 원, 광주 전남에 5조 원이면 15조 원을 현재 재원을 구조조정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조세 법률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원을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긴축을 해도 세출 예산을 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결국 법을 국세를 지방세로 어떤 항목들을 분명히 조정을 해서 지방의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는 우리 국민의힘 통합법원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만약 논의가 있다면 저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답변을 한두 개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이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민주당이 낸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바꿔서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루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의 목표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례 조항은 그 국민의힘에서 원래 우리가 229개 특례를 얘기했었는데 그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는 257개의 특례가 있는데 왜 너네는 그거밖에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셔서 성일종 의원 안에 있는 특례들이 거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를 특례 조항에 넣는 부분들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만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강승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정분권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우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연 5조, 4년간 20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8대2 아닙니까?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5대 35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재정력이 확대되는 거고 강승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분권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안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반론 하나만 하고 갈까요? 예.
특례 조항을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민주당에서 다 담았다 이런 부분 등은 뭐 어느 정도 담아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이 담아져야 되는데 핵심을 빠졌다. 제가 국세, 지방세 전환, 권한의 개발 권한의 이양 이런 부분 등이 이번 통합에서 지방 분권 이런데 핵심인데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방 산단을 어떤 국가 산단을 만들든 산단을 만들 때 앵커 기업이 들어가야 그 여러 가지 반개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그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앵커가 빠졌다. 핵심이 빠졌다 또는 안구가 빠졌다 이런 부분이 문제로 좀 삼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뭐 특례나 이 정부가 이제 권한을 이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볼 거니까요. 차분히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정원희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지금 내용을 다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최초의 법안보다 양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방에 더 권한들을 이양하겠다라는 의지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권한이 조금 명시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법안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50% 정도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법인세도 50% 정도까지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전체가 다 이양한다는 구조로 법안의 내용에 돼 있었거든요. 기존 법안에서는. 국민의힘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에 있는 대전 충남 법안에 충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담겨 있느냐 또 명시적으로 담겨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공공기관 이전도 약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대전 충남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야 대전 충남이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가질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농협중앙회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이유는 사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100명, 200명 기관이 대전 충남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으로나 뭐 지역 발전 측면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 아주 잘해주신 게 재정 권한을 좀 명시적으로 제시했느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민주당 저는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남 대전을 통합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끼리 토론하면서 밑그림은 이랬습니다. 대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구 기능 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R&D 어떤 두뇌 기능을 좀 하고 또 저희 천안 아산 등은 첨단 산업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에서 첨단 산업의 어떤 테크들이 빅테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충남 도청 이전에 있는 내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행정 기능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충남 대전 통합의 행정 기능이 이쪽에 집중되면은 전체적으로 삼각 체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도 그러면 연구 기능에 대전에 더 많은 중앙의 기대원들이 이전해 오고 천안 아산 등에는 빅테크들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어떤 지방 공공기관 이전에도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지금 만약 민주당 법안에서 보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공공청사는 두 개 나눠서 쓴다. 새로 선출된 특별시장이 주청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될 때는 나중에 큰 혼란이 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청사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은 민주당 법안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법안에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는 강승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교수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핵심 공공기관이 와야지 지역의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정부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에 아마 3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전시킬 건지 어디로 이전시킬 건지를 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10월에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승규 의원님이랑 똑같습니다. 대전은 R&D 기술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촉발하려고 하고요. 충남은 빅테크 말씀하셨는데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전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그래서 많은 관련 공공기관을 함께 힘을 합쳐서 데리고 내려오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두 법안 다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많은 계획들을 결정하고 실제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 얘기하지만 결국 큰 설계는 국가에서 하고 집행을 광역 단위가 하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조금 국가 주도가 좀 더 강화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위험성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큰 틀에서는 개발에 관련된 특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러 난개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은 두 법안 다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큰 틀에서 주청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행정통합의 주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행정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주청사 두 개로 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자기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존의 공무원 공직 체계를 그냥 유지하면서 따로따로 주청사에 둘 거면 사실 통합하는 효율화의 가치는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법안은 이렇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주청사를 두게 되는 지원청과 같은 느낌으로 하나가 부차화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두 정치권이 둘 다 약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답하셔야겠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지원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이제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이지 여기서 무슨 계획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 자체는 통합시장이 나오면 통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대전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개발 특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산업 활성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특례들이 주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 일자리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도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을 다 뺀 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행정 효율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행정 효율성은 저는 같이 붙어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을 이용한 행정 효율성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행정 효율성과 관련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의 기본은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잖아요. 근데 지금 기초 시군구는 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통합시가 되면 통합시의 가장 큰 역할은 어쨌든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 충남 대전의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산업체는 양질의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사무총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 기능 등이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축소되고 강화될 건 강화되면서 뭔가 군더더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통합청사도 주청사 중심으로 통합시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 법안 발의 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충청권으로 어떤 분권과 분산이 이루어집니다만 이 충청 내에서도 다시 여기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야 된다. 지난번 충남 대전이 분리가 될 때는 대전이 비대해지면서 충남의 농촌 지역, 소지역에서 소도시가 소외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 만약에 형식적으로 통합만 해놓으면 결국 대전으로 다 빨대 효과에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의 연구 기능, 그다음에 빅테크 기능, 그다음에 또 내포 지역의 어떤 행정 기능의 강화 이런 쪽으로 충청 지역에서도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려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합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지금 그런 것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결국 대전이라는 큰 도시로 다 빨려 들어간다. 그것은 충남의 농촌 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금 소멸을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의 의기가 더 확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되겠죠. 강승규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최초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사실은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다. 이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통합은 사실은 행정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초광역 경제권 생태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대학도 있어서 R&D, 인재 그리고 기술이 있고요. 충남은 충남 북부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충남 서해안은 철강, 화학정유, 에너지가 있고요. 충남 중부는 부여라는 부여 문화산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충남 남부는 대전과 인접해서 국방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산업 생태계에 덧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연관 기업들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승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식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다. 근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식이 더 치열하게 드러나서 더 좋은 내용들로 법안에 담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강승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요. 이제 내포의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 말씀은 주청사가 그쪽으로. 주청사가 저희는 그 내포로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 기능이 지금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할 때는 충청권의 분산 기능을 위해서 충남도청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10년 정도 겨우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서 다시 통합을 해서 큰 도시로 빨려 들어가면은 그 도루묵을 벗어나서 더 악화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합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에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명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각기 장기 있는 지역을 개발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통합 원칙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충청 주민들에게서는 많은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도 문재인 정부 때 그 내포 신도시를 만들면서 내포 신도시 이후에 어떤 공공기관 이전하도록 여러 가지 기구들이 제정돼 있습니다만 실제 그동안 도청만 이전해 왔지 아무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 등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에 분권할지 공공기관도 분산할지 이런 부분 등을 상당 부분 담아내지 못하면
토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연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저 공연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 광주 특별법원에서 농림부하고 문체부를 이전한다고 그런 주장이 나왔다가 또 지금은 그걸 뭐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저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우리가 법안 낸 거 또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거 지금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주도 성장. 전 이재명 정부와는 지방주도 성장, 그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담아내는 우리의 실질적인 토론과 그 통합법안이 마련돼야 되고 충분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 있는 앞으로 사무총장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저도 국민의힘이 주민 도의회 양 대전시의회 거쳤다고 해서 행정의 모든 기능이 절차적으로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안이 발의됐다 하더라도 법안이 1년, 2년 뭐 수도시 많은 숙성기간을 수기간을 거치는데 거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더 수렴이 된다고 하면 주민 투표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법안을 도의회 시의회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주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법안이 이제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2월 26일 날 지금 논의해서 통과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법안이 주민들이 거기에서 우리 뽑은 대의제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거쳤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의견과 맞다. 이렇게 동의할까요? 저는 엄청난 혼란이 온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방승규 의원님께서 자기 모순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이 원래 냈던 법안도 사실은 속도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2024년 11월 21일인가요? 통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양쪽 시장과 도지사께서 통합을 선언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러면 한 1년여의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안으로 20개 시군구에서 사실은 요것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거쳤고 그리고 주민투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행정 절차로 해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로 이거를 가름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절차는 일정 부분 지금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주민 의견 수렴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이미 일정 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과 관련해서. 근데 법안의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민주당이 낸 법안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지금 국가 사무를 너무 특례 조항에 넣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몇 개만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주민 의견 수렴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부분별로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민 설명회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라는 게 뭐 사실 얼마나 더 해야지 충분인지는 다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본회의의 통과 전까지는 의견을 수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두 분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대전시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네. 천안아산 다 민주당이에요. 저희가 1년 동안 법안을 수기하고 준비를 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절 묵살하고 의견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법안 발의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한 이후에 지금 며칠 만에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민의견 수렴돼 있고 민주당 법안이 국민의힘 법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것을 주민들이 누가 믿을까요? 그거는 한번 좀 뭐 국민의힘을 자꾸 핑계대기 전에 한번 더 되돌아보시죠. 요거는 좀 억울해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이거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법안을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냈을 때 대전시의원 충남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한 번도 법안과 관련해서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법안 조문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어쨌든 양 시도지사가 좀 더 성의 있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거고 대통령이 화답한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권한이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통합 시가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화답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열심히 함께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주민의견 수렴 네.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의 일적으로 봐서는 조금 주민 의견 수렴 자체는 불가능하지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에 청구를 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선관위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2주 이상 걸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고 및 투표 준비하고, 투표를 뭐 개표하는 거에 하루면 끝난다고 치지만 그리고 나서 결과 확정하고 그걸 법안에 반영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3.5개월 이상은 들어가는데 지금 선거가 남은 기간은 거의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60일 전에 또 못하니까. 주민 투표를 하는 건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청회를 계속 열어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어쨌든 간에 법안이 발표가 되고 났으니까 행안위로 들어가서 행안위에서 그 법안에 대한 수정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아직 있으니 그런 공청회 과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게 마이크로한 조정들은 어쨌든 간에 통합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청회, 주민설명회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필수라고 보고요. 그 양당이 계속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명확한 거는 양당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2025년 6월 달에 양 도지사와 시장이 설명회를 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도를 16일 만에 끝내요. 참가자가 3,000명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그중에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수가 2,000명입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은 좀 민망한 얘기다. 특히 국민정부를 주장하고 또 어떤 주민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치를 강조하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더 조금 민망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시도지사들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고 난 뒤에는 설명회를 안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도지사, 시청과 도청도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가정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설명회, 그다음에 뭐 의정 보고회 같이 당 행사와 겹쳐서 타운홀 미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조금 더 넓은 시민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는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특별법 안에 주민투표를 명시하는 특례를 넣을 수도 있다. 주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특별법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이고 설득할 수 있다면 자신감 있게 주민투표해서 천성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에 이렇게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비용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투표를 이 특별법 내에다가 좀 넣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짚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주민투표 포함해서 이 공공기관 이전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주민투표는 지금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고요. 사실은 행정 절차로 따지면
주민투표는 만일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안에 주민투표를 담는 것은 실제 지금 뭐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걸 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저도 이장호 시장님께 좀 찾아가서 공청회 또 같이 하자고 제안도 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선 민주당은 다음 주 수요일쯤 행안부 차관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한번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와도 연결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지금 저희가 의정보고회나 당 행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국노총하고도 했고 과학계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교원노조하고도 소통하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을 담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넉넉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구 경북 부울경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좀 빠르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뭐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 열심히 하겠다, 이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절차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TF, 민주당 자체 내 TF를 통해서 법안을 오늘 발의한 만큼 여야가 네. 통합 특위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법이 여야 특위 통해서 공동의 안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충남과 대전 도의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어떤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두 행정기관에서 거쳤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그 부분도 부족하다는 것은 여야가 다 인정할 겁니다.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민주당 안이 뒤늦게 지난 1년간의 민주당도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시간적으로 모자라다면 지금 도의회 민주당이 발의된 법안을 보면서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안을 가지고 충남 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형식적인 절차라도 저는 완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안, 네. 네. 온갖 300개 넘는 특례를 얘기하는 지금 와중에 주민투표법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 여기 보면 무슨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에서도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저는 주민투표법에도 불구하고 엑시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야 통합 특위를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거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행안위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로 가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주당 법안만 지금 발의되는 게 아니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도 같이 동시에 발의가 돼서 동시에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도의회 통합 의결을 했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통합과 관련된 의결을 시도의회에서 한 거지 조문과 관련된 의결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문에 통합법에 대한 조문을 놓고 심의하는 것은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시니까 저보다 선수가 더 높으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과 충남도의회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제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근데
두 번째로 어쨌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통합의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법안 심의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네. 수 있다. 예, 네. 제가 이건 반론 좀 할게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 어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들이 아니 충분히 근데 알려졌기 때문에. 아까 그 네.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주민 투표이든 그게 양 의회에 걸치는 의견 절차든 주민 의견 수렴과 국회 법안 논의는 지금 별개입니다.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는 지금 국회 협의 기능이 완전 소멸된 채 그저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민주당 독재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행안위에서 가는 순간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논의하는 시작하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결하겠습니다 가지고 의결될 것이고 법사위 통제 기능도 없어지고 본회의에 26일 날 그저 2월 20일 날 통과됩니다. 이런 부분 등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주민들이 나중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대한 공청회도 의견이 하고 하겠다고 네,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 좀 짚어보죠. 이번 특별법에 어떤 그 장치 조건들 넣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이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성일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 같이 하면서 이 내용은 들어갈 거고요.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과정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양 당의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합당한 공공기관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에 가장 합당한 공공기관이라 하면 어느 것? 저는 이제 아까 강승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이제 과학 관련되어 있는 네.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충남은 산업 기반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아마 비슷한 토론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간단하게. 2분씩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한다는 것을 특별법에 담는다고 해서 과연 공공기관이 어느 공공기관을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남 광주에서 농협중앙에 이전해 간다. 또 뭐 문체부 이전해 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법에 담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에서 뭐 우선한다, 뭐 검토한다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뒤늦게 이 통합을 밀어붙이다 보니 뭐 떡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의 통합법원에 이러이러한 기능 등은 이 충남 대전 특별 통합도시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법의 내용 등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검토하는 것, 우선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통합은 너무나 많은 수기 과정이 필요한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정리해 예, 주시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했으면 윤석열 정부 때 했어야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걸 윤석열 정부 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민 의견 수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지금 공청회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청회를 통해서 특히 대전시하고도 또 협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께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전 충남 통합이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어쨌든 대전 충남 특동합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직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그런 것은 정치권을 좀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충청광역연합 이 이제 그럼 해체되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의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요. 그때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네. 저는 그 두 분 의원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왜 수도권에 집중을 할까요? 이게 사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소형마트에서 다 살 수 있고 그 정도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가겠지만, 그죠? 결국엔 대형마트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통합에 반대를 하시지는 않지만 아주 마이크로한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정들이 예를 들면 충남이나 대전이나 그동안의 기본계획상에서 보면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행안위에서는 특례 조항에 예를 들면 대전은 연구개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시 된다라거나 뭐 어떤 기관이다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청사가 2개가 된다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대전 홍성 예산은 홍성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해서 부대체장이 차관급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하고 뭐 대전청사는 또 대전청사 나름대로의 그런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주체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청사가 2개여도 하나여든 뭐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로 가는 길은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권한의 실질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입법과 합의 그리고 실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지역의 위기를 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정치적 유불리를 넘는 토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